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전화 상담 통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 전화 먼저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저희가 지금 노원구 중계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 애들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이쪽이 학군이 좀 좋아서 네. 이쪽으로 이사 왔다가 애들이 이제 조금 커서 컸고 조금 여윳돈이 조금 있기는 해서 네. 있기도 해서요. 네. 큰 평수로 갈까? 내지는 그 여윳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하면은 저희한테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네. 더 나을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금 삼성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근데 이쪽 옆에 큰 평수가 있어요. 41평. 네. 대림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차액을 그냥 묶어서 다른 데를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 네. 제가 좀 문외한이어갖고 전화드려봤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하고 계시는 고민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 중계동 삼성아파트에 거주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 좀 여윳돈과 함께 이사를 좀 투자 목적으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근처에 조금 더 평수를 넓혀서 대림아파트로 이사를 가냐 아니면 여윳자금으로 아예 다른 곳을 투자를 하냐. 자, 투자 방향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중계동에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셨는데, 네네. 이제 아이들 교육이 이제 다 끝나서 큰 목적 달성을 할 게 이제 없는 거네요, 해당 지역에서는, 그죠? 예, 그렇죠. 여기 은행 사거리가 이제 네. 아무래도 학군이라든가 이런 게 스카이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계동 은행 사거리 주변이 사실은 이 중계동 일대에서 서울의 3대 학군에 포함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는 목적이 분명한 곳입니다. 여기 이사 오셨던 목적이 바로 교육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교육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네. 달성을 하니까 이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 고민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중계동 삼성아파트 사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대림아파트가 조금 평수가 큰 게 있는데 평수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라는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해당 지역의 가장 큰 목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지역 내에서 이주를 고민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걸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자, 교육 목적을 달성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대형을 선호하겠어요? 중소형을 선호하겠어요? 크지 않은 평수? 그죠. 선호 평수는 중소형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계동 일대에서 가장 선호하고 가장 가격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게 20평대, 30평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그냥 실거주 만족도만 높을 수 있는 40평대 이상으로 가신다라는 건 일단 목적과 안 맞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뭘 고민하셨냐면 자,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자,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집의 크기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대안적인 다른 은퇴를 앞두고 있는 거에 맞는 은퇴 목적에 맞는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시는 분의 수요자의 니즈하고도 잘 안 맞고 이미 내 목적 달성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 크게 여기서 이동할 이유도 없는 거를 지금 하면서 또 다른 제2 고민을 전혀 안 맞는 지금 고민을 서로 목적과 목적이 상충되는 그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1번은 만족하신 거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하시니까 지역 내에서 이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 지역이 사실은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이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하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냐하면 은퇴라는 걸 이미 앞두고 있어서 다른 목적이 분명한데 내가 많은 돈을 내가 깔고 앉아 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수에 계속 거주하시면은 꾸준함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네. 그죠?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뤄낼 것이니까 이건 그대로 거주하면서 보유하시고 여윳돈으로 이 목적에 두 번째 목적에 맞는 투자를 별도로 하시는 게 확실히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큰 차익을 주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수익의 목적을 조금 달성하기 편리한 상품을 내가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계동이 학군에 의해서 가격 형성은 돼 있지만 조금 그 가격 형성이 높지가 못한 것이 도심의 접근성,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 상승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목적에 확실하게 맞는 도심 접근성이 좋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수익적 성격을 띤 수익적 목적을 띤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향후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내 은퇴 목적에 맞는 나의 그 다달이 월급을 주는 그런 목적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딱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아주 작은 평수를 뭐를 다른 거를 하나 사갖고 거기서 뭐 월세 받고 그러는 것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월세를 목적을 잡았을 때는요. 네. 확실히 그 월세 목적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 습성이 내가 잘 아는 지역 내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고보다도 서울의 전반적인 그 운영 방안,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상황을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오시면 좋아요. 제가 강조해드린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중심권으로 자꾸 들어와서 해주시는 게 지금 당장의 수익도 좋지만 미래 가치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쾌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네. 좀 확실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큰 평수로 이사를 하시기보다는 거주는 지금 상태로 유지하시고 수익형 부동산 도심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요. 자, 그 수익형 부동산 발품 팔아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그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네. 뉴타운이나 뭐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요즘 네. 한남 뉴타운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좀 여기가 가격이 오를 만큼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하는데 좀 지금 들어가기에 어떤지 네. 그 전문가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유자금으로 뉴타운 중에서도 한남 뉴타운을 좀 보셨어요. 그런데 네네. 이게 지금 꼭대기가 아닐까? 이 부분이 좀 네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우선 그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그 투자를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인데 네네. 관심 있게 보신 지역이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간 것이 아니냐가 지금 첫 번째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해결된다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만약에 조금 더 불합리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조금 보시겠다 이 소리신 것 같은데. 네, 다른 지역도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받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질문 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조금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개발지를 보시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기가 높은 거냐 안 높은 거냐 항상 그런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큰 거를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가는 것이 네.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개발이라는 사람은 각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 수 있는 단계가 가장 먼저 추진위 승인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추진위서부터 최종적인 관리 처분까지 사실상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단계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우상향을 하고 또 착공해서 공사를 할 때까지는 사실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크게 움직여줘야지만이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언제 가격이 또 결정을 이루기 시작하냐면 입주 이후에 가격이 결정을 이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개발됐던 지루했던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안정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네. 안정화를 이루고 나서 안정화를 이룬 이후에 즉
거기가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보편적으로는 4년을 기준으로 전후로 해서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개발지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각각의 단계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보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가격이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존 가격 대비 이전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하는데 한남뉴타운 지금 제일 빠른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심의까지 다 이제 맞춰놓고 다시 변경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곧 뭐 이제 뭐 관리 처분을 한 해 만에 막 그러고 있는데 자, 그 이전 단계 뭐 조합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 사업 승인 이 이전 단계에서의 가격대를 보니까 이 시간이 또 지난 이후에 한 단계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단계만 생각하니까 비싼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발은 완성이 될 때까지는 비싼 게 아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아두시고 단 여기서 무슨 차이만 나는 거냐면 내가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마다 진입할수록 내 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투자 금액이 자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결국은 수익률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네. 이거를 고민하셔야지 맞는 거지 사실은 개발지를 비싸다라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뉴타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거고 단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발이 완료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가격 상승이 높은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높은 건 분명하다 보니까 투자금 분명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실거주 비중을 조금 더 높이 두고 장기간에 걸친 개념으로 들어가시기에는 맞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게 좋고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 한 보유하고 계신 자금 있잖아요. 한 3억 정도의 자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자금이면은 사실은 이 한남뉴타운을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3.3당 지금 3.3 제곱미터당 이미 우리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1억대 이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이렇게 작은 한정된 자금으로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고민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걸 또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안적인 재개발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길 건너 쪽에 흑석뉴타운도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노량진 뉴타운 쪽에 뭐 소액 지분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실거주 차원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두신다라면은 이문이나 휴경 쪽에도 좀 관심이 있겠네요. 근데 순수 투자 목적이시라면 투자 목적을 조금 더 부합되는 주변 지역, 그러니까 한남뉴타운에 포함된 주변 권역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수익률을 조금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뉴타운 그 근방의 지역까지 한번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요. 한번 또 동네 탐방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지금 그 위례 아이파크 분양받아서 네. 그 지금은 반전세에 놓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 옆에 같은 위례 전세 살고 있는데 이거를 네. 이제 다 보유를 할지 아니면 그 다 정리를 하고 네. 잠실 그 재건축 미성이나 아니면은 그 잠실의 월드마크 프로지오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 위례 신도시 쪽에 송파요. 네, 송파 위례 신도시 쪽에 이 아이파크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반전세로 운용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또 다른 그 아이파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자, 1가구 주택인 상황인 거죠. 네, 그 상황에 이걸 좀 매도하고 잠실 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재건축 호재까지 좀 기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위례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거주하셨다가 거기 전세 주고 조금 더 위치가 좋으신 곳으로 옮기신 모양이에요. 네, 애들 초등학교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학교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까 지금 고민 보유를 할지. 네,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하고 네. 잠실권에 재건축 단지 뭐 먹어보셨어요? 잠시는 미성이랑 장미 맞고요. 미성하고 장미요?
그다음에 월드마크 프로지오를 봤어요. 월드마크 프로지오요. 일단은 이거 잠실 쪽은 볼 때는 재건축을 볼 거면 재건축을 보는 것이고, 네. 그죠? 확실히 목적을 좀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예. 왜냐면 내가 지금 자 신도시를 갈 것이냐, 그죠? 신도시를 계속 보유할 것이냐, 네. 아니면 구도심에 개발이 되는 것을 갈 것이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신도시의 새 거를 갖고 있는데 굳이 이 지역 내에서 그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걸 갖고 이유는 없는 거고, 성격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월드마크 프로지오는 이제 전세가가 높아가지고. 자, 그걸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의 목적 달성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 바에는 신도시를 보유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새 도시를 갈 것이냐, 구도심의 개발을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누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구도심의 개발이 모든 것이 다 이 신도시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심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위례 신도시의 가격 상승 여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것 자체를 찬성을 하고요. 다음에 미성을 보셨고 장미를 보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장미의 장점은 뭐예요? 뭐 한강변이라. 그렇죠. 한강변. 네. 예, 그리고 이 단지 내에 또 초등학교도 다 있잖아요. 그죠? 네. 학교가 좀 좋아요. 네. 자, 그럼 단점은 뭐예요? 오래 걸리는 거. 그렇죠.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거. 인재 추진이죠. 그죠? 네. 인재 추진이다 보니까 우리 초과이익 환수제 100% 걸리죠. 그죠? 네. 예, 이게 단점이에요. 그럼 자, 미성은 장점이 뭐예요? 빨리 이제 될 수 있는 거. 그죠? 장점이 빠르죠. 이미 작년 연말에 이 미성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예를 들어 뭐 서류미비라든가 어떤 실수한 게 없어서 통과만 되면 얘는 제초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요. 네. 피해가니까 그게 상당히 장점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 단점 또 살펴봐야겠죠? 단점이라면 얘 단점이 뭐냐면 일정 조건에 걸려 있다는 게 투기 지역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조합원 명의 변경에 제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되는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건만 찾는 거. 우리가 단점만 상세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속도잖아요. 속도. 왜 속도가 중요한 거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수익률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큰 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미와 미성을 놓고 봤을 때는 미성은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투자 수익을 빨리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굳이 비교할 때는 미성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수익을 환수하는, 그러니까 황금에서 내가 이익 실현을 빨리 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조건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물건을 내가 확보를 하셔서 그걸 구입이 가능하시다라면은 이미 위례 신도시는 1주택이시니까 비과세 해당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성이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자, 앞서 지금 오늘 앞선 시청자분이 상담해 주신 개념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지금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은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약간의 흔들림 변동폭도 갖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입주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화를 이루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까지 어차피 미성을 또 가실 때는 1주택을 유지하시면서 가실 거 아니에요. 네,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잠실 아파트 이주는 찬성하셨지만 본 것 중에서는 미성 아파트 쪽으로 조금 더 의견을 실어드렸습니다. 꼭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시청자님? 지금 개포동 쪽에 네. 대치대청 아파트 네. 지도상으로는 삼익대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용산역 부근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아, 네. 그렇게 할 아파트를 조그만 거를 샀거든요. 네, 네. 그 수색 증산 뉴타운 쪽을 들어가야 되는지 네. 세 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지금 현재 도곡 렉스를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전세를 끼고 지금 거기서 반전세를 받고 있는데 네. 전세를 끼고 투자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5억 정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1월이 만기거든요. 네. 10년 1월. 그래서 지금 네. 지금 그럼 우리 시청자님 도곡 렉스 아파트 한 채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나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지금 반전세에서 전세로 돌리면 생기는 좀 여유 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좀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세 군데 지역 정도를 좀 보셨어요. 지역 분석부터 좀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뭐 도곡렉스 반전세를 받는 것보다는 전세로 전환을 시켜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로 좀 더 다른 곳에서 한번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시겠다 이 의견이시잖아요. 네.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보신 지역이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을 보셨고, 그다음에 삼익 대청 아파트를 보셨고, 네. 용산은 어디를 보신 거예요? 사실은 저쪽 한가람 쪽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한가람을 보셨고. 네, 그래서 네. 다시 용산 지역을 조금 이동을 해서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수색증산 뉴타운도 개발. 그죠? 네. 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청 아파트가 그 옆에 있는 그 아파트랑 해서 여기가 그 강남에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 드물게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리모델링을 통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언제든지 재건축으로 또 연한이 해당되면 재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나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청 아파트도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계신 용산은 지금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을 들어갈 거냐, 개발이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곳을 들어갈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할 때는 큰 틀에서 당연히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네. 왜냐면 내가 이익 실현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수색증산 뉴타운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강남의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새 아파트로 바뀔 것을 투자하는 것에 이익이 더 클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거의 가격이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이나 들어가는 모두가 수익률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단지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좋아지는 곳을 어디로 볼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의 저단을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대청 쪽이 조금 더 낫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로 빨리 모습을 바뀔 수 있는 증산이 조금 낮다라는 의견인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조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강남 쪽에다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반포 현대가 지금 개발 이후 환수금이 1억 4천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이 개발 이후 환수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이시고 네. 지금 여기는 재개발이고 여기는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고 일단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고민하실 이유는 없고 네. 자, 임대사업에 활용하실 생각까지 하신 거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누가 조금 낫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남을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지역적인 선택 문제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정리해서 보내주셔도 또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623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간략하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거주 중이신지 아니신지는 좀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향후 전망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향후 전망을 문의하신 거 보니까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그 잠실주공 5단지는 그 상징성이 상당히 큰 곳이죠. 그리고 한강 조망권을 갖춘 50층 이상의 재건축이 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입지적 장점이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 또는 규제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오늘 유난히 또 개발에 대한 질문들이 많네요.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많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끝까지 보유하셔라 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61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여유자금이 5천만 원가량이 있어서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소액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투자하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5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매주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생활권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만들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일 지역일수록 단계가 조금 더 초기 단계일수록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먼저 신혼부부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임대시장으로 자본력이 부족해서 임대시장을 먼저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내 집 마련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정 안 된다라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소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향후 10년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한 같은 연령대의 신혼부부와 많은 차이를 보이니까요. 꼭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금 절대 작은 자금 아니고 얼마든지 서울의 핵심 지역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본력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초석으로 다지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다. 그리고 판단하실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하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그게 조금 어렵다면 투자라도 빨리 시작하셔라 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 얻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자 사연 하나 더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23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과천 4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은데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천의 재건축 시장도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1기는 끝났고 2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3기가 시작을 할 건데 3기가 이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인데 이 3기 재건축에 지금 거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4단지죠. 4단지 같은 경우는 또 역세권이면서 역세권의 상업지역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과천이 정부 청사들이 이전을 해가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이제는 지식정보타운이 조금 조성되면서 또 자족 기능을 또 확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 내의 수요라기보다도 외부에서 진입하는 수요도 항상 꾸준하게 많은 곳이 과천이다. 그거다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시거나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